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제4차 산업혁명 개론. 오늘은 빅데이터의 세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빅데이터 세계, 우리가 오늘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차 산업혁명, 전체 메커니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지고 난 다음에 그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것을 비즈니스의 세계로 적용하는 사례들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굉장히 공학적이기도 하고요. 또 뭔가 굉장히 promising, 전망적일 거는 같지만은 개인이 쉽사리 접근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재미가 없는 세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아주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실생활에 소프트하게 터치하며 또한 비즈니스의 세계를 바꾸는 사례를 통해서 한번 빅데이터 세계 재미있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곳은 어디인가요? 그렇죠. 우리 자라 매장이죠. 굉장히 우리 여성분들이 특히 자라 브랜드를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우리 자라 브랜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제품일까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스페인 제품이기도 하죠. 놀랍게도 몇 년 전에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부자인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세계 부자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전직 회장이었죠. 우리 빌 게이츠 회장이 세계 1위의 부자였고요. 놀랍게도 2위가 누구였냐 하면요. 바로 이 자라의 회장이 2위를 랭킹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라는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많이 찾는 그러한 브랜드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자라의 어떤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요? 자라는 다른 브랜드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또 싸고 좋은 그런 가성비의 같은 장점도 있겠지만은 자라의 핵심 첫 번째 역량은 바로 패스트 패션입니다. 즉 오늘 만약에 이 매장에 찾아가서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음에 사야지라고 해서 다음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제품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소비자들도 알기 때문에 마음에 들 때 그 즉시 그 당장 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라의 패스트 패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자라의 패스트 패션 전략들이 나올 수 있었고 뒷받침할 수 있었을 건가요? 우리가 보면은 통상적으로 옷은 우리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만듭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제품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원단에 대한 가공과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자라는 며칠 만에 우리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21일 만에 제품을 기획하고 완제품이 나와서 그리고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체제는 어떻게 갖출 수 있었을까요? 바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체제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자라의 빅데이터 분석 본부입니다. 우리가 또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 매장하고 연결해서 실제로 어떤 제품들이 어느 지역에 각광을 받으면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지를 실시간 리얼타임 데이터를 분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만약에 어떤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이 제품이 반응이 좋으면은 그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빨리 유통을 시켜서 그 단위 시간 내에 많은 매출을 올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스웨터가 굉장히 유럽 지역의 호황을 우리가 각광을 받고 있다면 그 제품도 빨리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음으로써 우리 레비뉴 창출, 이익 창출에 극대화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라는 21일 만에 제품이 실제로 프로덕트 이렇게 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유통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패스트 런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자라는 빅데이터의 굉장한 성공한 케이스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요. 우리가 사실 빅데이터 세계와
이러한 푸드 산업, 즉 어떤 외식 산업하고는 굉장히 좀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이러한 푸드 산업들은 소위 말해서 디지털하기보다는 좀 아날로그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빅데이터와 연결해서 우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올리브 가든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 가든은 우리가 이탈리안 푸드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스파게티와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고객들이 선호로 하는 그러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매장에서는 다양한 메뉴들을 하고 하시는데 바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요리에 우리가 더 좋은 요리를 산출할 수 있고 고객들이 잘 먹지 않는 여러 가지 또 사이드 디쉬, 여러 가지 메뉴들이나 또 혹은 한국적으로는 반찬 같은 것들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종업원들의 고용 자체를 줄임으로써 인건비를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으며 또한 종업원들을 탄력적으로 운영시켜서 종업원들의 피로도와 우리 생산성을 더 높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올리브 가든의 사례들은 아주 푸드 산업 같은 아날로그 산업들이 빅데이터하고 결합됐을 때 폭발적인 또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사례로 언급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나이키, 우리 전부 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브랜드시죠? 근데 이 나이키 신발이 스니커, 이 운동화가 좀 달라 보이네요. 밑부분에 뭐가 있죠? 맞습니다. 센서가 있죠, 센서. 우리가 IoT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센서에 우리가 접속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운동화가 아니고 이제 이러한 운동화들이 자신의 앱과 결합하게 되어서 내가 얼만큼 달렸는지, 얼만큼 오늘 이동했는지, 내가 얼만큼 또 이런 칼로리 소비량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운동량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이키도 이제는 우리가 빅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나이키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의 러닝 패턴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죠.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은 월, 하, 수, 목, 금, 토, 일 중에 언제 가장 많이 이렇게 조깅, 우리가 달리고 그렇게 하는 패턴이 있을까요? 월요일일까요? 수요일일까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나이키가 실제로 한번 우리 분석을 해보니 사람들은 일요일 오후에 가장 많이 달린다라는 결론을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었죠. 몇 시 이후에 오전일까요? 낮 시간일까요? 오후일까요? 저녁 5시 이후에 사람들은 가장 많이 달리고 활동적이다라고 그 패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나이키는 단순하게 이제 운동화를 만드는, 스니커를 만드는 그러한 기업을 넘어서 이제 다양한 우리 디바이스 전자기기들과 결합을 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임화, 모든 것에 있어서 재미의 요소를 더해서 게임화를 시켜서 그러한 제품의 자체도 이제 많이 셀링을 시키는 주요한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러닝을 어떤 목표를 설정을 두고 이 정도의 우리가 많은 우리가 조깅을 하거나 그 시간을 하거나 그런 칼로리를 우리가 태우게 된다면은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상이나 보상 같은 것을 또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그러한 전략들과 결합이 돼서 우리 나이키는 이제 새로운 또 마케팅의 도구로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서 한 3가지 우리 초입에서 좀 재밌는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번 해봤고요. 이번은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구글과 아마존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것은요. 오늘날 구글은 우리 굉장히 또 IT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또 아마존과 더불어 굉장히 또 앞서 나가는 이 두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이 가장 어드밴스드, 가장 앞서 나가면서 빅데이터를 적용해서 실제로 어떻게 자신의 비즈니스들의 영역들을 확대시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위치한 구글 본사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구글 본사를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구글 본사는 어떤 한 단일 건물로 굉장히 큰 건물로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호세, 우리 실리콘밸리 쪽에 곳곳에 이러한 우리 중소, 우리 규모의 곳이 굉장히 곳곳에 있고요. 마치 대학교 캠퍼스를 연상하는 듯하게 그렇게 건물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대학교 교수로서 느낀 것은 대학교가 굉장히 좋은 곳이구나. 대학 캠퍼스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이런 캠퍼스를 구축하고 또 창조성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환경이구나. 제가 실제로 산호세를 한번 가봐서 저 피부로 실제로 느낀 바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지 이 구글은요, 우리가 알기에는 소위 말해서 검색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검색 회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상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어떤 단순한 우리 검색 회사, 검색 엔진 회사가 아닌 어떤 회사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빅데이터 회사죠. 고객의 수많은 정보들을 이미 구글은 다 모아놓고 분석하고 있고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시간대에 어떤 행동의 패턴을 보이는지 이미 구글은 다 조사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구글 내부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놀란 것은 아침 8시 이전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자전거로 또 오토바이로 또 다양한 우리 자동차를 통해서 또 이렇게 출근을 하시고요. 굉장히 캠퍼스와 혹은 카페 분위기로 우리 실내가 되어 있어서 창의적으로 일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글은 또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검색 엔진의 역할을 할 뿐더러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글은 단순하게 빅데이터 세계를 넘어서 우리가 항공우주 혹은 우리 드론 혹은 우리 바이오 생물학까지 이제 굉장한 우리 인류의 전 삶의 영역에 우리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구글이 모으고 가진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가 그 핵심이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어딘가요?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바로 아마존 본사입니다. 아마존 본사 굉장히 또 앞에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게 또 이렇게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 아마존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엄청난 가치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우리가 지금 현재부터 각광받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가장 혁신적으로, 선도적으로, 선구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책으로부터 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존은 시작이 됐죠. 왜냐하면은 도서라는 부분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어디 사나 다 동일한데 우리가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으면은 바로 그것이 전자상거래의 우리가 이점이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던 이 아마존의 성공한 우리 메인 핵심 또 두 가지 고객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우리 시스템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바로 5 rating stars, 즉 다시 얘기해서 5점짜리 별을 우리가 지금 이제는 일반적으로 뭐 영화의 평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곳에서 이렇게 매기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5점짜리 우리 별을 우리가 이렇게 레이팅한 곳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아마존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마존이 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책을 한 권을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은 이 책을 사면은 다양한 이 사람이 좋아할 법한 여러 가지 책들을 우리가 같이 추천해 주고요. 또 만약에 CD를 산다면은 이 사람이 좋아할 법한 다양한 음악이나 요즘은 이제 음원이 되겠죠. 그러한 음원들을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레코멘드 추천을 해줘서 한 가지 살 것을 두 가지나 세 가지 그렇게 살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아마존의 핵심적인 우리가 역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은 스스로가 업의 본질, 자신이 무엇을 하는 업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helping decision making. 우리 고객들이 decision making,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와주는 회사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마존은 아주 우리가 뭐 전자상거래 회사처럼 아주 내가 원하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마존 자체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helping decision making. 고객들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도와주는 회사로서, 즉 어떤 데이터 회사로서 빅데이터 회사로서의 가치를 첫 번째로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고객들의 불만 사항들 같은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모든 임원들은 고객센터에서 불만과 관련돼서 또 이렇게 근무를 한 번씩은 해 보게 하고요. 그런 빅데이터들의 고객들의 불만 사항들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배송이 너무 느리자라는 그런 단점들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 그런 불만들을 많이 제기가 했죠. 우리가 한국같이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좁은 나라들은 요즘 정말 당일 택배 배송도 많은데요. 우리가 택배하는 부분들이 쉬울 수는 있겠지만 미국같이 정말 나라가 한 50개가 만약에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강대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 배송이 우리가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첫 번째 고객들의 불만과 관련된 이 데이터들을 우리 분석을 하고 이러한 쉬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등화되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뭐 7일 이내, 일주일 이내, 혹은 3일 이내, 2일 이내, 혹은 또 아주 또 빨리 프라임 서비스라 해서 아주 빠르게 또 배송받을 수 있고, 물론 그렇게 해서 그 각각 쉬핑비에 대한 차등 요금제를 내므로써 아마존은 또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다양한 우리 빅데이터 세계들을 첫 번째로 좀 소프트하게 재미있게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려는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데이터, 특히 우리 빅데이터는 킹이다. 우리가 정말 데이터가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람의 패턴과 행동과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알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킹이다 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is new oil. 데이터는 새로운 우리 원유이다. 새로운 석유이다. 우리가 석유가 있어야지, 원유가 있어야지 모든 산업이 우리가 원활하게 굴러가고 그렇게 워킹 또 작동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데이터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은 정말 모든 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점점 더 확장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러한 데이터들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가 결코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에는 측정을 할 수 없었던 그 데이터, 그래서 통계적으로 대표값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한 부분인데 이제는 IoT와 센서와 수많은 우리가 어드밴스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우리가 모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바로 인간의 행동과 행위 그 자체, 패턴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이 빅데이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또 한번 마지막으로 분명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에는요, 우리가 또 빅데이터가 실제로 공학적으로 또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또 직업에 대해서도 탐색을 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글은 단순히 검색 엔진 회사를 넘어서 그들의 사업을 점점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우주 항공 분야에까지 구글의 사업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기업, 구글과 빅 매치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아마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 시애틀에 바로 아마존 본사입니다. 굉장히 앞에 멋지고 아주 유니크하게 그렇게 건물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마존은 사실 거의 최초의 전자상거래 회사라고 할 수 있고 정말 분명한 것은 최초로 아주 석세스풀한 성공적인 스토리를 쓴 회사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이 아마존이 우리 처음에 시작해서 성공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우리 책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책을 여기서 사나 온라인으로 사나 제품의 품질은 동일하지만 가격은 온라인이 더 쌌기 때문에 아마존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고요. 또 두 번째는 고객들의 평가를 적절하게 또 이렇게 많이 피드백과 5스타 레이팅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또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존은 레코멘데이션 시스템, 추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 가지만 사려고 한 고객들에게 두 가지, 세 가지를 사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마존의 업의 본질은 어떤 제품을 싸게 파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아마존은 helping decision making, 즉 고객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그들의 업의 본질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바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에 대한 레코멘데이션도 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 회사로 거듭나려고 하는 이들의 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마존 같은 부분들은 많은 또 고객들의 불평에 대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많은 임원들이 고객 불평 부서에 의무적으로 한 번 이상 근무하게 해서 도대체 아마존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컴플레인을 느끼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hipping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들의 컴플레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shipping과 관련돼서 차등적으로, 즉 어떤 일주일 만에 우리 제품이 올 수도 있고 3일 만에 올 수도 있고 또 최근엔 프라임 서비스라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올 수도 있게 함으로써 미국 대륙은 엄청나게 큰데 또 많은 또 차등화된 우리 딜리버리 레이트 피를 우리가 내므로써 본인은 빨리 받을 수 있고 아마존은 더 많은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바로 고객의 불평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죠. 또 다른 빅데이터로 또 우리가 방금 앞서서는 좀 큰 업체들, 거대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는 꼭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기존에 뭔가 IT 냄새가 나는 곳만뿐만 아니고 다양한 부분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펼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몇 가지 케이스를 또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몬산토라는 소위 말해서 씨앗, 시드 회사입니다. 종자 회사죠. 사실은 우리 농업 쪽 같은 부분은 어떤 빅데이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고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그러한 냄새가 많이 풍기는 산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몬산토는 단지 종자만을 파는 것에 국한되지가 않고 결국 농업이라는 큰 바운더리 속에서 그들의 업을 이해를 하고 최근에는 클라임 컴퍼니라는 바로 날씨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해주고 이러한 날씨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농업에 농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컴퍼니 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놀라운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어떤 씨앗, 종자 회사에 불과한 몬산토가 결국 농업은 날씨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간파를 하고 클라임 컴퍼니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농민들에게 언제 파종을 해야 되는지, 언제 수확을 해야 되는지, 언제 여러 가지 허리케인이나 다양한 또 생각지 못한 기후들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바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 농부들도 우리 파머 농부들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농사를 우리가 짓고 있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또한 스마트 팜 같은 영역에도 우리가 확장돼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빅데이터의 세계는 어떤 구글 또 어떤 아마존과 같은 그런 거대 기업에만 정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의 소셜한 영역 또 우리의 또 어떤 재미있고 사적인 영역에서까지 빅데이터들은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OkCupid라는 그러한 어떤 매칭을 해준 남자 여자를 데이트를 해주고 매칭한 그러한 우리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칭의 성사율을 또 높이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우리가 적절하게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칭을 높이려면 정보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목소리로만 혹은 사진으로만 혹은 또 동영상으로만 또 각각의 서비스에 따른 또 차등적인 그러한 또 서비스비는 또 다르게 발생을 또 우리가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정보를 제공했을 때 매칭률이 더 높은지를 또 OkCupid는 또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놀랍게도 우리 동영상을 또 제공하면 매칭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사진 정도까지 제공했을 때 매칭률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한번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단계로 어떤 구글, 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업뿐만 아니라 또 몬산토나 OkCupid와 같은 이러한 또 어떤 중형급의 기업들만 아니라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우리 그러한 사례들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요, 우리 윌 스미스,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요. 헐리우드 우리 스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윌 스미스가 등장하고 출연하는 영화들, 드라마들이 굉장히 우리가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단순하게 운적인 요소가 아니고 이러한 것은 단순하게 어떤 극본을 읽고 각본을 읽고 이런 스토리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의사결정이 아니고 바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맨 인 블랙과 같은 윌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헐리우드의 많은 히트를 친 영화들을 한번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분석한 결과 우리 히트를 친 영화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첫째, 특수 효과를 많이 사용하는 영화가 결국 빅 히트를 치더라. 두 번째는 러브 스토리가 반드시 어느 정도 동반이 되어야지 우리가 빅 히트를 치더라. 그런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우리 성공의 석세스풀한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윌 스미스가 선택하는 영화들은 특수 효과와 그리고 또 특수 분장을 또 많이 하고 러브 스토리가 가미된 영화들을 우리가 많이 윌 스미스가 선택을 함으로써 그의 영화의 히트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윌 스미스의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에도 우리 마동석과 같은 이런 영화 배우들은요. 마동석 개인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마동석 사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 마동석 영화배우 마동석이 어떠한 영화에 출연했을 때 정말 히트를 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그러한 영화들에 또 출연하게 함으로써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은 꼭 국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또 한국의 영화 배우들도 빅데이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 사례를 통해서 factfulness, 우리가 앞으로도 의사결정은 우리가 반드시 빅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그러한 습관과 그러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70%는 인간의 결정의 70%는 바로 직관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하죠. 우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직관이라는 거지 소위 말해서 70%가 바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로 한다는 말이죠? 바로 그냥 감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어떤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는 정말 킹이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요.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는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한 어떤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빅데이터는 바로 우리 인간의 행동과 사고와 그러한 것들이 결국 나오고 표출하는 어떠한 그러한 표출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data is new oil이다. 이제는 정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이 업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구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검색 엔진 회사가 아니었고 사실상 빅데이터들을 끌어모으는 우리가 또 회사였으며 인간의 이미 어떠한 행동과 패턴을 충분히 우리가 연구를 했고 그리고 또 몬산토와 같은 그러한 회사들은 날씨 정보들을 통해서 점점 그들의 비즈니스의 영역들을 새롭게 확장함으로써 바로 데이터는 새로운 오일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어떤 부가적인 그리고 인프라 같은 그러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간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는 산출하게 될 것이고 과거에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을 수도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할 수도 없었지만은 이제는 사람들이 행동하고 또 행위하는 모든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고 패턴화 시키고 분석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소셜리, 사회적으로도 비즈니스적으로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무궁무진한 빅데이터의 세계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또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개척함으로써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